여러분 반갑습니다. 입시 논술 담당하고 있는 영진쌤입니다. 경희대학교 2020 모의논술에 대해서 사회계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계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은 2020 모의논술을 마지막으로 대비하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내년도 모의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2021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 기본적인 사회계는 일단 3번 문제가 수리입니다. 수리논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론 올해 지원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내년에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수학 실력이 좀 부족하다, 또는 수리를 한번 풀어봤는데 조금 영 감이 안 잡힌다, 그러면은 무조건 경희대학교를 아무리 가고 싶으셔도 지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물론 수리논술을 열심히 하면 극복은 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한 이 열심히란 기준은 한 4등급, 3등급 밑에 있는 친구들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많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희대학교 논술은 수리논술이라는 거, 그거는 분명히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보십시오. 가와 발을 비슷한 관점을 가진 내용끼리 분류하고 제시문을 요약하는 거죠.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분류하고 요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주냐면, 각자 예를 들어서 가나라다, 담아바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요약하는 거니까 관점이 A가 있겠고 나대이가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주시고 관점을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해주셔야 될 건. 자, 그 다음에 각각을 가나라다, 담아바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6가지를 한 줄 요약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즉,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 관점을 찾는다. 그 관점에 대해서 맞게 분류를 한다. 분류를 한 다음에 한 줄 요약을 한다.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 이제 아시면 됩니다. 일단 시간 분배에 대해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3번이 수리논술이고 120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를 무조건 40분 정도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1번 문제는 어렵진 않지만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30분 정도 시간 투자를 하시고 2번 문제 50분 정도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3번 문제를 경희대학교를 진짜 말 그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분들은 3번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40분을 놔두시고 1번, 2번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간 분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문제 2번은 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시문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4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사회 관점에서 나와 다를 평가하는 거죠. 일단은 보통 대부분의 이제 경희대학교 논술 문제가, 물론 안 그런 사회계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경희대학교 논술 문제는 문학작품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공통주제와 관련된 제시문 4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셔야 됩니다. 즉 1번 문제와 2번 문제의 주제는 거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4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평가라는 문제예요. 평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가라는 것은 긍정, 부정,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와 다를 요약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4를 먼저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즉 나의 내용에 대해서, 나의 내용 바탕으로 해서 사의 내용 바탕으로 해서 나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 나의 내용을 요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왜 긍정인지 왜 부정인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라고 구성이 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문제 3번인데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풀어드리진 않을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리논술은 확률, 수열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확률과 수열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식을 잘 써야 되고 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연습을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빠르게 한 3번에서 4번 정도 무조건적으로 풀어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기출문제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가에서는 지금 뭐를 말하고 있냐면 가에서는 가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가난에 대해서 이 가난을 참여 관찰, 즉 심층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제 가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에서는 범죄율과 낙태율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율과 낙태율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시문 다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죠.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서 심층적인 인터뷰를 하고 있죠. 자, 이 세 개까지만 봐도 대충적인 답이 나오죠. 그쵸? 가와 다, 즉 한 가지 형태의 제시문은 심층적 연구, 즉 질적 연구, 해석적 연구 방법을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형태의 제시문은 실증적 연구, 통계적 연구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다는 심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라 봅시다. 라는 야구죠. 야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성된다라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 내용은 사회과학자가 갖춰야 될 뭔가의 기회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바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뭐 2% 넘어섰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그쵸?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경제 성장률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사회 발전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하자면 마는 심층적 연구 방법이고 바는 실증적 연구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1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의 4 보도록 할게요. 사회문화현상의 연구 전통 중에는 사회문화현상도 자연현상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될 수 있다. 자, 이게 계량화하는 과정을 거쳐 인과관계를 설명한다는 거죠. 즉 계량화라는 거 실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자료 및 통계를 활용하여 연구자의 주관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정밀 분석할 수 있다. 즉 실증적 연구의 장점은 정밀 분석하고 계량화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뭐예요? 계량하기 어려운, 즉 심층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 그 계량화가 아니라 이면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행위자가 만들어내는 주관의 세계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고, 그러나 연구자의 주관 개입이 염려되어 연구의 객관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고 연구 결과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즉 심층적 연구 방법은 장점은 뭐예요? 심층적인 주관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는 거고, 단점은 계량화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의 장점이 이거의 단점이 되겠네요. 자, 그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4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서술했죠. 그러면 사회 관점에서 볼 때 나 다를 평가하는 거죠. 나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말했다시피 제시문 나는 봅시다. 제시문 나는 낙태율, 즉 실증적 연구 방법이죠. 그쵸? 그리고 다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심층적 연구 방법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실증적 연구 방법, 낙태는 실증적 연구 방법인데 이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는 인터뷰, 청소년들의 인터뷰는 실증적이 아니라 심층적, 해석적 연구 방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도 장점과 단점이 각각 나왔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희대학교 사회계 1번, 2번 문제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1번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번 문제는 관점을 분류하고 관점을 찾고 한 줄 요약하는 거고, 2번 문제는 관점에 대해서 제시문의 4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찾고 관점에 대해서 요약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긍정, 부정을 정하고, 또는 긍정, 부정이 둘 다가 있으면 긍정, 부정에 대해서 왜 둘 다인지 설명하고, 이거에 대해서 왜 이제 긍정인지, 왜 부정인지, 또는 왜 둘 다인지, 또는 뭐 왜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만, 클리어하게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다시피 3번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제 수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써주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희대학교 2020 사회계 모의논술에 대해서 마쳤고, 반드시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경희대학교 논술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